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이번에 할 업체는 바로 V원택이고요. 적자가 나는 자회사를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제목을 제가 지었잖아요. 우선 두 가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본사인 V원택 자체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23년도 말 기준으로는 흑자고요. 그리고 자회사가 적자가 많이 나요. 그런데 이렇게 적자가 많은 자회사를 왜 가지고 가는지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가지고 싶고요. 그리고 V원택의 주가와 기업 가치적인 측면 한번 비교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V원택의 지금 연결 재무제표와 그리고 개별 재무제표인데 여기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연결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V원택이 지주사이잖아요. 그러면 지주사인 V원택 과학이 종속회사의 지분에 따른 비율에 따른 매출이 오던가 아니면 100% 종속회사의 전체의 매출과 수익이 따라오는 게 연결재무제표예요. 연결재무제표는 V원택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개별 재무제표 가져왔는데 말 그대로 종속회사 이런 거 다 없이 V원택만의 개별 재무제표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먼저 뭐를 봐야 하시냐면 맨 아래쪽에 볼게요. 우선적으로 18기는 23년도고요. 17기는 22년도, 16기는 21년도입니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으로 드릴게요. 18기인 23년도 여기랑 그리고 17기인 22년도는 둘 다 적자가 났습니다. 각각 마이너스 35억 그리고 마이너스 40억 정도가 났거든요. 한마디로 적자죠. 그러면 V원택만 따로 볼게요. 종속회사 아니면 자회사 다 무시하고요. V원택만 보면 23년도, 22년도를 보면 23년도의 경우에는 65억의 흑자가 났고요. 그리고 22년도의 경우에는 34억의 흑자가 났습니다. 플러스예요, 둘 다. 그러면 이 말은 뭐를 뜻할까요? V원택만 보면 흑자인데 연결 재무제표로 가니까 적자가 나온다. 정답은 V원택이 지주회사라고 했죠. 그러면 종속회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 종속회사들이 혹은 종속회사 중에 한 군데가 크게 적자가 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실적이 제대로 안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가 주원비인지 한번 볼게요. 바로 시스콘 로보틱스라는 회사고요. 시스콘 로보틱스라는 회사는 지금 이름이고 예전의 이름은 시스콘이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요. 23년도 기준이에요. 23년 말 기준으로 봤었을 때 무려 마이너스 117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V원택 지주사에서 흑자를 내더라도 연결 재무제표로 가면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그러면 V원택은 이 시스코 로보틱스를 매각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안고 안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주주분들이 하시잖아요. 근데 V원택이 이렇게 적자가 나는 기업을 안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스코 로보틱스는 AMR 로봇 쪽으로 이제 구동 모듈 혹은 로봇 팔이 이렇게 막 있으면 로봇이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관절 부분. 네, 그런 거를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이 AMR의 미래성이 있는지 여부는 좀 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국내 AMR 그리고 AGV 시장 규모인데 2018년도, 2019년도 그리고 2023년도까지 제가 한번 한국로봇산업협회에서 그 통계 자료를 오픈 다운은 못 받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그걸 보고 왔는데 전체적인 수치는 다르지만 얼추 맞습니다. 성장성이 얼추 맞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죄송합니다. 순간 헷갈려가지고요. 5,820억의 규모는 현재 달성은 못했어요. 근데 좀 유사한 흐름으로는 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주시고요. 그렇게 쳤었을 때 2025년 그리고 2026년도 그리고 더 미래 쪽으로 보면 성장성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지금 V원택은
이 AMR 시장의 미래성을 보고 계속 안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수익 구조 부분이 제대로 안 난다든지 아니면 재무적으로 V원택이 끌어안고 가기 힘들다고 할 때는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내부 통제 혹은 내부 관리 강화를 하겠죠. 하지만 미래성은 있기 때문에 갖고 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정확한 내용이나 뭐 구체적인 부분들은 24년도 1분기 공시 자료가 나오면 제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V원택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를 제 스스로 구해서 한번 가져온 게 있거든요.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예, V원택은 이제 저는 원래 기업의 가치를 구할 때 FCF를 구해요. FCF. 이게 뭐를 뜻하냐고 하면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FCF 위주로 기업을 원래 구하는데 지금 V원택 같은 경우에는 프리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좀 적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현금주의를 가감하게 버리고 발생주의인 EPS를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구했습니다. 조건들 뭐 몇 가지 있겠지만 뭐 할인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10년물 금리로 했고요. 그리고 뭐 프리미엄 쪽은 이거 좀 오픈하기 좀 그렇지만 오픈 안 하고 기본적인 내용 설명드릴게요. 그냥 ROE 아니면 ROIC로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2년 정도의 미래의 가치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한 자료고요. 그래서 그 연택의 한 주당 가치는 한 9,3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기업의 가치를 보면 잠깐만요. 기업의 가치를 잠시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기업의 가치는 9,300원. 근데 이게 저는 항상 기업의 가치를 매길 때 보수적으로 매깁니다. 정말 보수적으로 매깁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인 이제 수주 부분 만약에 더하고 그리고 뭐 기타적으로 좀 더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하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 최대한 1,800원까지는 가더라고요. 기업의 가치가. 근데 지금의 그 주가는 8,380원 이 정도죠. 그러면 기업 가치 측면에서 지금 현재 저평가가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혹은 하락 모멘텀은 현재로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지금까지 A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